제가 이제 돈을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자분이 재산이 5천억이에요. 그리고 결혼하면 저한테 한 3천억 정도 증여를 해준대요. 멋지다. 그럼 나중에 내가 와이프한테 두드려 맞는 한이 있어도 그건 나중에 일이고 당장 눈앞에 3천억이 아른거리고 있는데 가야죠 이거는. 안녕하세요. 로이어 프렌즈입니다. 이제 다음 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번에는 결혼정보회사에서 얘기하는 상대방 배우자의 조건 어디까지 달라도 괜찮을까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회원으로 오신 분들 중에 특이한 상황에 처하신 분이 있다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다고 또 찾아오셨거든요. 결혼정보회사에 회원을 가입하게 되면 매칭하기 전에 신원 인증을 하거든요. 혼인관계 증명, 가족관계 증명, 학력 인증 이런 것들을 하는데 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급을 하면 자세한 사항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본인이 초혼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증명서를 발급해보니까 혼인관계를 취소함 이러면서 빨간 줄이 그려져 있어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게 취소가 됐다는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말씀을 드렸더니 혼인 취소니까 사실 뭐 법적으로 전 초혼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죄송하지만 저희는 어쨌든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재혼으로 들어가는 게 저희 쪽에서 맞다라고 했는데 그걸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면서 장애 초혼이랑 같다고 초혼으로 해달라 하는 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좀 굉장히 곤란했던 적이 있는데 이게 혼인 취소가 일단 이게 뭐면 그리고 이 기록까지 없앨 수 있는 뭐 혼인 무효? 이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 이렇게 되면 저희가 초혼이랑 같이 해드려야 되는 건지 정확히 혼인 취소와 혼인 무효가 뭔지 궁금합니다. 일단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그 관계를 쪽내는 방법에는 크게 3개가 있어요. 네. 먼저 혼인 무효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혼인 취소가 있고 많이들 하시는 것처럼 이혼하는 방법 3가지가 있겠죠. 근데 뭐 이혼은 잘 아실 거고 혼인 취소, 무효 좀 미묘하죠. 둘 다 이제 없었던 일이 되는 것 같기는 한데 도대체 이게 뭔 차이인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혼인 무효라는 거는 애초에 그 결혼이 효과가 발생한 적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22년 1월 1일에 제가 저는 아직 미혼이긴 합니다만 이거 그 밑에 자막 달아주세요. 박선 변호사 미혼이라는 거를 예시라고 요거. 제가 2022년 1월 1일에 어떤 여자분이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2022년 3월 1일에 이분이랑 나랑은 혼인이 무효가 된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내가 무효라는 거를 따로 확인을 하고 뭐 어디 가서 연락해서 이래야 한 게 아니라 애초에 무효인 그 결혼이었다면은 이거는 따질 필요도 없이 그냥 처음부터 무효인 거예요. 그냥 민법 제815조를 보면은 첫 번째 사유로 당사자 간의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그 성 대표님 혼사기를 막으면 안 되니까 여기 A라는 여자분이 있다고 해볼게요. A라는 여자분을 제가 너무 열렬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혼인신고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A라는 여자분 닮은 사람이든 딴 사람이든 아니면 뭐 서류를 위조를 하든 해가지고 몰래 혼자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해버렸어요. 혼인신고라는 건 애초에 당사자 간에 결혼을 하겠다는 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없죠. 이건 애초에 무효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는 이제 뭐 근친혼, 이거는 등록할 때 근친혼인 걸 모르나요? 그걸 어떻게 잘 속이고 하는 분들이 있나 봐요. 8촌 이내의 혈족. 사실 요즘은 4촌 정도는 알지 조금 멀어지면 잘 모르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거의 없기는 해요. 그리고 혼인 취소라는 거는 다시 한번 또 자막 강조해 주세요. 미혼이라고. 2022년 1월 1일에 제가 이제 혼인을 했어요. 2022년 3월 1일에 혼인 취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요걸 소송을 걸어가지고 재판장에서 받아줬어요. 그러면은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1일까지 혼인관계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근데 3월 1일부터 그 이후로만 이제 혼인관계가 없던 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 쪽에서는 그게 초혼이 아닌 건 맞네요. 이게 참 초혼을 뭐라고 법적으로는 이게 저희의 초혼이라고 초혼은 아이도 낳은 적 없고 결혼식도 한 적이 없는 게 초혼이거든요. 주민센터 가가지고 서류를 뗐을 때 깔끔해야지 그 네. 상대방도 마음이 평화가 올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초혼이라고 보기는 쉽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긴 하겠죠. 네. 내가 속아가지고 혼인 취소가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으니까 아마 그 사연의 회원님은 그런 데 해당하시는 게 아닐까. 그래서 그럼 혼인 취소 어떤 경우에 되냐? 아까 이제 가까운 그 친인척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거만큼은 아니지만 조금 더 먼데 취소의 범위에 들어가는 영역이 있거든요. 이거는 또 얘기하면은 무슨 뭐 몇 촌에 누구의 뭐 엄청난 복잡하니까 아실 필요 없고 그거 말고 이제 내가 만약에 이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람을 혼인을 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걸 몰라가지고 혼인신고를 했다. 이러면 이제 혼인 취소가 되고 그리고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또 혼인 신고를 하면 또 이제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둘 다 쉽지 않죠. 그래서 보통은 이거 사기 결혼이야, 뭐 이 결혼은 무효야, 취소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혼인 무효나 취소를 받는 게 좀 어렵죠.
보통 거의 이혼으로 갑니다. 예. 방금 손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는 혼인 취소나 무효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까지는 안 되지만 이 정도면 이혼 사유는 되겠다 해서 이혼으로 끝내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도대체 어느 정도가 돼야지 이제 취소가 되는 것이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술을 또 빼놓을 수가 없어요. 술 먹고 이제 막 그 사람의 모습이 돌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알코올 의존증이 심한데 그런 부분을 속이고 이제 결혼을 했을 때 뒤늦게 이제 알게 됐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거 좀 심각한데 이거 19 붙여주세요. 19. 사귀는 사이에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사이 이제 출산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애가 지금 남편의 애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아이였던 거예요. 바람핀 거예요 중간에? 그렇죠. 이제 싸웠을 때. 그때 이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을 해놓고 화해를 하고 이제 성관계를 가지고 나서 이거는 우리 사이에 태어난 아이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다른 남자의 아이였던 거죠. 그게 성공하려면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뭐 한참 사귀고 이제 결혼 얘기를 할 때 법원을 왔다 갔다 하길래 무슨 일이야 오빠 그랬더니 아 오빠 사업하잖아 이번에 그 2천억짜리가 터져가지고 민사소송하고 있어 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었던 거 200억짜리 결혼하고 나서 알고 보니까 전과자인 거 알았다 그럼 이런 거는 이제 취소가 되죠. 많이 엄격해요. 취소 사유를 보는 게. 정말 지금 얘기한 것처럼 거의 막장 드라마 수준으로 가야지 해주는 거지. 보통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남자가 약간 속된 말로 뻥카 친다고 해가지고 좀 재산 좀 불려서 얘기하고 학력 좀 높여서 얘기하고 나이 좀 속이고 이런 거 일반적으로 취소 사유로 나이 속이는 것도 혼인 취소가 나이도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뭐 한두 살 속이고 이런 거 다 취소 사유로 안 됩니다. 그 신뢰의 문제인데 나이 속인 예. 것도 근데 취소가 판례가 돼요. 예. 그게 그만큼 엄격합니다. 취소 잘 안 시켜줘요. 그 정도 나이를 안 보는데 좀 속여도 되지 않나 그럼 나도 아 그래? 그렇구나 악용하지 마시고. 중요한 거네 일단 혼인 취소, 혼인 무효 이거 너무 힘들다 애초에 처음부터 결혼 잘 알아보고 잘해야 된다 그쵸.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결혼을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서 이혼이 사실 힘들다고 들었거든요. 그냥 마음이 식어서 결혼하고 싶다. 근데 내 배우자는 이혼을 죽어도 안 해준다. 그러면은 쉽진 않죠. 굉장히 지지부진해서 오랫동안 가기도 하고 그런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이제 나한테 정이 떨어지도록 소송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뭐 그거는 이제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 예, 중요하죠. 근데 회원분들 입장에서는 배우자의 그 조건은 바로 이제 내 눈앞에 있지만 이혼은 나중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생각 자체를 네. 안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장기적인 그런 것보다는 이제 눈앞의 이익을 쫓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이제 돈을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자분이 재산이 5천억이에요. 그리고 결혼하면 저한테 한 3천억 정도 증여를 해준대요. 멋지다. 그럼 나중에 내가 와이프한테 두드려 맞는 한이 있어도 그건 나중에 일이고 당장 눈앞에 3천억이 아른거리고 있는데 가야죠 이거는. 근데 왜 결혼 안 하고 계세요? 아니 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아이고, 대표님의 앞으로 많은 도움도 제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목표가 결혼이라고 하셨는데 못하고 있는 거지 않을 것 같은데 아 정말로 못하고 있어요. 눈이 엄청 높아요. 눈이 높아요. 네. 네. 아까 이제 2천억 증여해줄 수 있는 분 찾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저희가 성 대표님이랑 같이 혼인 취소랑 혼인 무효 사유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혼인 취소, 무효, 뭐 이혼, 초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미묘하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엄격하게 법적으로 봤을 때 이걸 똑같이 취급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결혼정보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져봤을 때도 물론 이제 억울하게 혼인 취소를 당하는 입장일 수도 있긴 하지만 그 일이 있었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완전히 초혼이라고 본인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겠지만 본인을 소개받는 다른 회원님 입장에서는 그분이 또 억울하다고 느낄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그냥 가치 중립적으로 나는 이런 사유로 혼인 취소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제일 깔끔하지 않을까 싶기는 하네요. 오늘은 로이어 프렌즈 쪽으로 이제 대표님이 방문을 해주셔가지고 법률적인 얘기를 많이 나눠봤고 사실 뭐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원초적인 것들을 더 재미있어 하시고 좋아하시잖아요. 다음에는 저희가 좀 더 적나라한 방송으로 모두의 지인 사무실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